강타입니다. 자, 2014년 8월 9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방송이 늦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제주경마가 휴장을 하고요. 서울경마와 이제 부산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경마팬들은 이제 서울경마를 아무래도 시행을 해야만 어느 정도 이 강한 배팅도 좀 할 수가 있고, 또 부산경마도 배당이 좀 나오니까, 자, 아무래도 우리 애들한테는 제주경마보다는 서울경마와 부산경마가 좀 친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경마 주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주 토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출주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주수도 많아졌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토요경마만 총 15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주수도 많고 매경주 복병마들이 다수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배당이 고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마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배당판에서 팔리는 인기마보다는 그동안 조금 덜 갔다 하더라도, 자, 복병권 세력이면 가감한 배팅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분산 배팅으로 조금은 금액을 낮춰서 자, 해놓은 것도 괜찮은 배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부산하고 이제 제주경마만 시행을 했는데 나름대로 좋은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만, 조합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메인이나 준메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히 그래도 맞췄던 경마 주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는 강타의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 부산경마와 서울경마 자, 시행이 되는 만큼, 자, 멋진 예상으로, 자, 완벽한 대승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끔 가다가 본장이나 지점에서 이제 팬들을 만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강타에게 UCC 경마방송에서 예전처럼 좀 칠판 강의도 좀 해주시고, 조금 강하게 언급할 때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자, 이 복병마들을 좀 예전처럼 좀 많이, 정보를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가끔 들었는데, 자, 앞으로 뭐 방송 자체가 이제 복병마들이거나 가는 말들, 자, 이런 마필들 좋은 정보나 또 내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마필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UCC 경마방송 강타의 엉뚱생뚱 경마, 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타가 이제 새롭게 본 예상을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텍스트를 조금 일찍 올려서 승부처만 먼저 공지를 하는데, 자,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강타의 본 예상을 들으셔서, 자, 미리 좀 참고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본 예상을 지금은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청취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금주 토요경마 전반적인 편성은 중배당이 고루 포진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주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주 1경주입니다. 전반적으로 빠른 마필도 없고 그렇다고 뚜렷한 뚝심마도 없는 그야말로 이 약간은 기복형 마필들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3세나 4세 마필들 위주로 짜여져 있는 편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시 여러분들에게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7번 과천제일이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번 경주가 비교적 느린 편성입니다.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외곽 게이트이지만 초반부터 강국을 때리게 되면 선행 출하기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서 충분히 선전을 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초반에 좀 느슨한 전개를 한 것이 페이르로 아쉽게 3착을 했던 마필인데, 자, 이번 편성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느린 편성입니다. 느리다면 7번 과천제일이 외곽에서 기습적으로 때리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 이번 1경주에서는 여러분들에게 7번 과천제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언급을 드려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어떤 마필들이 괜찮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자, 기본적으로 1번 트리케트, 근강경주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패턴은 지난번에 어느 정도 물꼬를 터놓은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에서는 뭐 무조건적으로 강공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인 만큼 자,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 트릭 게이트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이다. 자, 그래서 이번 1경기에서는 7번 과천제기를 강력하게 노리시길 바라면서 1번 트릭 게이트까지 언급을 드렸던 자, 토요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2라운드 자,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성 자체는 나름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도 포진을 하고 있고 자, 또 능력상 입상권 유입이 가능한 전력도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뚝심형 마필이 없는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자, 이번 이경주의 특징은 전개 이점마들이 그만큼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신마 중에서는 8번 5선 트릭이란 마필이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초반 선행력이 좀 뭐랄까 발주 고착기도 있고 또 선행력도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1200에 출전을 시키면서 중반 역전을 한번 기대해보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초반 발주가 워낙에 안 되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마방에서도 반신반의하는 마필 같아요. 그렇지만 이 8번 5선 트릭은 문세용이라는 걸출한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빼기는 뭐하고 받치는 정도의 메리트만 읽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1번 K록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가장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이경주 역시도 종반 탄력이 우수한 즉 취입력이 우수한 마필이 없는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전개 이점마들이 그만큼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1번 K록은 이번 경기 시 단독 선행의 호기를 맞이한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 뚝심마가 없다면 당연히 땅을 파더라도 앞선을 형성하는 전개 이점마들이 유리한 편성이다. 1번 K록은 무조건 배팅골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1번 K록은 강력한 배팅골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확 띄는 마필들이 없어요.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예, 뭐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외곽 게이트 있는 9번 탱크 1이란 마필도 전반적으로 근간에 연속 상승된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형적인 기본만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8번 5선 트릭과 마찬가지로 9번 탱크 1도 자, 이 입상을 기대하기에는 뭔가 2%가 좀 부족한 내용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경기는 일단 1번 K록을 강력한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경기이지만 나머지 마필들은 현장 상태를 고려해서 자, 언급을 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번 2 경기에서는 일단 K록만 강하게 언급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가감하게 강타가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신마들 레이스는 대부분 추천경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마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마의 성장 추이,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유아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 넘어서 또 뭐 청소년기, 그 다음에 그 성년기 뭐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사람도 성장 추이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경주마도 성장 추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주마의 성장 추이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신마 레이스나 성장마 레이스를 정확하게 적중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데이터 분석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강타가 자, 이번 3경주에서는 뭔가 제대로 된 능력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들 위주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시 다들 고만고만한데 이 신마들의 전력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8번 갈색바람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마체가 작아요. 마체가 작기 때문에 또 1차 이 주행검사 때보다 무려 체중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체중이 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렇지만 2차 주행검사 때는 나름대로 양호한 선행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시 신마 중에서는 8번 갈색바람이 충분한 다코스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워낙에 편성상 입상이 가능한 마필들이 아주 적은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의외로 이변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나마도 신마 중에서 1조를 추천을 한다면 8번 갈색바람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이번 3경주는 가감하게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가서 남들이 못 맞히는 신마 레이스에서 강타가 왜 신마 및 성장마 경주에 강한지 적중으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토이제 4경주입니다. 자, 그 혼합상윤에 총 7두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강축이 버티고 있는 경주죠. 2번 아줄파이어라는 마필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드려도 이 마필에 대해서 축이 아니라고 감히 언급을 드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미 주행검사 때부터 싹수를 보이더니만 자, 직전 이전째에는 완벽한 능력 발휘를 해주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아줄파이어에 대해서는 이번 경주시 무조건적으로 선취인전보다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자, 이번 아줄파이어 무조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을 또 언급을 드릴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당연히 4번 슈퍼서프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주행검사하고 실질적으로 데뷔전시 모습을 봤을 때는 뭐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마체가 좀 작다는 것이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에 대해서 장담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단거리에서는 무조건 뛸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자, 그래서 4번 슈퍼서프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시 강력한 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도 있지만 당연히 팔린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으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더군다나 4번 슈퍼서프는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고 자, 여기에 2번 아줄파이어는 따라가는 측면에서 충분히 일상권 지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4경주는 능력마이자 인기마로 팔리는 2번, 4번 마건이 상대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정을 하고 갑니다. 자, 다음은 이제 5경주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토요경마 승부처이자 조용한 승부처. 자, 일단 엇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극도의 혼전 양상의 구도라고 보고 싶고 전기상으로도 1번 미라클 정상이라든지 8번 최강아버라든지 3번 평화포럼이라든지 여러 마필들이 다들 고만고만한 선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마필이 2번 레이스를 주도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능력 자체가 미세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경주인데 자, 이 중에서는 당연히 읽어줄 수 있는 마필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1번 미라클 정상도 등짝이 불안합니다. 직전 대비 4kg의 감량 2점의 안말절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입상권 지집이 가능한 전력이긴 합니다만 등짝이 불안한 가운데 과연 입상권 지집이 가능할지 이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마필인데 어찌됐든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점. 자, 무조건 얘기를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팅권에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 미라클 정상은 어찌됐든 뭐 4조 마방에서 동반 2주를 출전시키고 있고 자, 김동수 등짝이라도 안말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상대적인 외관상 조건이 워낙에 좋은 마필이라 자, 이번 조용한 승부처에서 1번 미라클 정상이 당일 어느 정도 팔릴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자,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는 안착을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당연히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토요제 6경주 혼합상은 1200m 총 11두가 출전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마들의 전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6번 슈퍼플렉스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8번 슈퍼서린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자, 여기에 또
10번 제이완도 그렇고 또 여기 5번 타피 포인트도 만만한 전력들이 아닙니다. 다들 한가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 위주로 신마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만한 마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마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편성은 은근히 어렵습니다. 은근히 어렵기 때문에 강한 배팅을 좀 자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11번 영인 알렉스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보는 견제 시에 530kg대의 체구가 큰 마필로서 근간 3연속 3착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복귀를 떠보면 당연히 좀 덜 간 느낌이 다분한 마필입니다. 그런데 마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약간 우라가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 어떤 결정적일 때 많이 좀 꼬장기를 부리면서 덜 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번 영인 알렉스가 안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간 게 아니라 마필 자체의 주행이 아직까지는 좀 우라가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이번 편성은 뭐 11번 영인 알렉스가 그동안에 보여준 능력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11번 영인 알렉스 이번 경주 시에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무조건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마들 중에서는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여기에 이제 신마들이 다들 비싸요. 6번 슈퍼플렉스는 8,200만원짜리고요 8번 슈퍼서리는 6,800만원짜리고요 자, 여기에 10번 제이완은 9,700만원짜리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마들이 하나같이 다 엄청난 가격을 준 마필들이고, 이들 신마들이 다들 능력이 비슷비슷합니다. 6번 슈퍼플렉스도 기본적인 순발력은 좀 떨어지지만 추진력과 종발 탄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또 8번 슈퍼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번 슈퍼플렉스에 못지않는 순발력과 거기에 또 종발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이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타 그 성장마보다는 이번 경주는 오히려 이런 신마들의 전력이 만만치가 않지 않느냐. 그래서 6번 슈퍼플렉스, 8번 슈퍼서린 같은 마필들은 필히 데뷔전 시부터 1200경주이지만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쉽게 제외할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말인데 8,200만원하고 6,800만원짜리, 그 다음에 또 제이와는 일본산 마필인데 9,700만원 갖고 이렇게 갖고 들어왔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이즈를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일단 성장 과정에서는 11번 영인 알렉스를 인정을 하고 신마들의 를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서울 7경주 오늘 강타의 세 번째 승부처이자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행은 8번 드림킨이 나갈 가능성은 있는데, 자, 이번 경주가 맞이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8번 드림킨은 선행력이 굉장히 우수한 반면에 종반 지구력이 좀 부족한 단점도 골고루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종반 지구력에 대한 믿음이 좀 덜 가는 마필이고, 데뷔전보다는 이전째 엄청난 순발력을 보여줬지만 과연 이런 순발력으로 끝까지 버텨낼 수가 있겠느냐. 크리켓의 자마이고 기본적인 혈통적 기대치는 갖고 있는 마필이지만 13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은 분명히 검증이 좀 필요한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8번 드림킨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그런 견해도 갖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당연히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11번 바쿠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정말 많은 팬들이 실망을 안겨줬던 마필이에요. 야, 왜 이러지 이 말이? 왜 이렇게 못 뛰지? 선행력도 발휘를 안 하고 중위권 전개를 했는데 왜 종반 탄력이 안 나오는 거야? 자, 이러면서 많은 실망을 했는데 마필의 컨디션이 좀 정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심기일전 제대로 만들어 놓고 11번 바쿠가 출전을 하고 있고, 자, 마감이 승부 기술라고 할 수 있는 2차로 기술까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7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럼 11번 바쿠를 놓고 자, 한번 제대로 승부수를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기본적인 중배당이 가능한 7경주입니다. 이 7경주에서
한번 중반부에서 제대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타를 믿고 들어가는 7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 한번 강력하게 때려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 경주를 보면은 3경주 10마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갔고, 다음에 이제 토요지 5경주를 또 강타가 조용한 승부처로 가져갔고, 다음에 이제 7경주를 오늘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가져갔으니까, 자, 3경주, 5경주, 7경주, 이 3개 경주를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면은 입상과 유일이 드러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먼저 2번 소금꽃이란 마필입니다. 잊어먹을만 하면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자, 그렇지만 이제 금강경주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기본적인 순발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선입전개, 최저 선입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자, 이번 경주에는 그동안 부족했던 종반 뚝심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2번 소금꽃은 이 편성에선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때 2번 마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에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은 7번 세강호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사실상 이제 1월달에 경주를 치르고 지난번 경주가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 공백기에 비하면은 의외로 잘 띄워주지 않았느냐. 당시에 이제 504kg였으니까 공백 전에 한 490kg대 나갔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한 5kg 정도를 빼갖고 나온다면 최적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번 세강호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서 근간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줬지만 이번 경주가 정상적인 추리에다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번 세강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믿음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마필을 재미나게 볼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다들 고만고만한데,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시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3번이 갯더리듬이란 마필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갯더리듬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이 마필 자체가 주행이 좀 불안한 단점을 갖고 있긴 한데, 마필 자체가 좀 무거워요. 무거운 마필이라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는 있지만, 제가 보는 경주시엔 충분히 이 편성에선 선전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패턴적으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3번 갯더리듬은 충분히 이변의 소질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변만으로는 이 3번 갯더리듬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3번 갯더리듬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간과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마필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번 8경주는 2번 소금꽃, 7번 세강호, 3번 갯더리듬을 언급을 드렸던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 오늘 강타에, 자, 이 토요경마 중반부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배당의 메리트도 갖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충격감으로 볼 수 있는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9경주는 적중을 위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과연 강타가 어떤 마필을 놓고 때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6번 헤이주드라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까지 계속적으로 입상에 성공을 하다 지난번 승군전에서 아쉽게 3착을 차지했는데, 3착을 차지했다 해서 완벽한 탐색이 아니라 근간에 보여주는 능력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살포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전마 중에서 데뷔 후에 보여준 능력 측면에선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6번 헤이즈도 안말 편성에 출전을 한 마필인 만큼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자, 이번 9경주에서 6번 헤이즈들을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서 강타가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서 후착마로 누구를 때릴까요? 보이는 인기만을 때릴까요?
저는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시에 완전히 조시가 난 마필이고 당일날 아마 배당이 안 팔릴 겁니다. 이 마필은 덜 팔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 경주 때 기승했던 기수가 깜짝 놀란 마필이 있어요. 야, 말이 이게 승부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 잘 뛰지? 그러고서 이번 주에 조교를 해보니까 말이 더욱더 좋다. 자, 그리고 패턴적으로도 또 데이터 분석상으로도 무조건 걸려있는 배당 마필이 딱 걸린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을 제대로 한 방을 때린다면 강타가 보는 견지에서 이번 준비의 승부처는 50배 정도도 가능한 편성이 아니냐. 물론 안정적인 배당을 바칠 겁니다. 요런 걸 때리고 안정적인 배당을 바칠 거기 때문에 자, 충분히 적중과 중고 배당 단통 적중도 가능한 이번 준매인 승부처, 자,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서 한구락, 꿀배당 한구락 아니라 작심 배당으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준매인 승부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구경주 필승을 다짐하면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이 토요 경마에서는 이제 10경주가 마카오 트로피 경주를 필두로 해서 이 트로피 경주가 많죠. 12경주가 이제 아일랜드 트로피 특별 경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13경주가 말레이시아 트로피 특별 경주고, 자, 14경주가 이제 터키 트로피 특별 경주까지 해서 특별 경주, 트로피 특별 경주만 해도 4개 경주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만큼 이슈가 될 수 있는 경주인데 이번 10경주는 오늘 강타의 현장 승부처로 해서 자, 뭐 강력하게 붙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편성에서 외관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9번 이 만방이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과연 이번 편성에서 어떤 마필이 강하게 승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의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자, 이 7번 심신지려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보는 견주시에 가장 그래도 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 마필이 아니냐. 자,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 경주에 살포시 조정기간을 거쳤는데 이번이 사실상 승군전입니다. 그러면 구주 지용호 마방은 원래는 승부를 옛날 같으면 요즘이 아니라 옛날 같으면 이 10만 승부도 없고 승군전 승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만들어지지 않고 또 스피드에 적응을 할 때가 아니면 정면 승부를 띄우지 않는 마방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야담인데 지금 현존하는 서울 마방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데이터 승부를 가장 잘하는 마방은 구조 마방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마방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마필의 능력을 적시적소에 쓰을 수 있는 옛날에는 사실상 싼 마필 갖고서 마필 아껴가지고 캐논한마라든지 이런 명마를 만드는 마방이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마방의 그 질도 굉장히 높아졌고 마방 전체적인 분위기, 기세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다 또 여기에는 또 2차로라는 또 특급 신인기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화 자체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마방이에요. 그리고 또 이 데이터 쪽에서도 이 지용문 쪽에다가 남다른 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지용문, 지용철, 배대선 자, 이런 마방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석적으로 데이터 승부를 많이 하지 않느냐. 가장 그래도 앞선 과학적인 그런 분석을 갖고 승부를 하는 마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번 10경주 현장 승부처의 강력한 추천만으로는 7번 심신지려라는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경주 현장 승부처 자, 뭐 제대로 자, 이 UCC 메인 승부처를 때린 뒤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승부처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경주입니다. 11경주. 자, 이번 11경주 과연 어느 마필을 때릴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후반부에 가면은 대부분이 이제 승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경주는 한번 오래간만에 제가 좀 어려운 경주이지만 한번 서비스로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2번 용왕마이더스가 선행을 갈 수 있지만 등짝 자체로 보나 감량 2점은 안고 있지만
지구력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자, 7번 다이아파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두권을 형성하는 마필들이 그다지 선행력은 양호하지만 종반 지구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하게 때리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선두권의 마필들을 아주 세게 보는 그런 편성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먼저 4번 벤투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3월달에 거세를 하고 나서 금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뭐 마필 자체의 능력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꺾이지 않는 리듬을 갖고 있는,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꺾일 때까지는 봐주는 게 맞는데, 자, 이번 경주가 그 정점을 가리키는 마필이라 강타도 이 마필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배팅권에는 안착을 쉽게 되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6번 머치모아입니다. 역시나 승분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도 이제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좀 걸려요. 그리고 또 이제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을 못 간다는 점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강하게 때리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좀 2%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조금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10번 통일의 함성입니다. 자, 그동안 경주에서는 한 번도 이 마필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을 드린 적이 없는데, 지난번 경주 때 뛰는 걸 보니까 전형적인 기복마이긴 합니다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걸 이번에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10번 통일의 함성에 대해서는 뭐 강하게 언급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11경주에서는 10번 통일의 함성을 한번 가장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11경주 정말 쉽지 않은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번 통일의 함성만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가 뭐 4번 벤투스나 3번 인디차일드, 이런 마필들이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 상태를 참고해서 때려볼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반적으로는 11경주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자, 오늘 대망의 자, UCC 메인 승부처는 토요일 제12경주 아일랜드 트로피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이 총 14마리가 출전을 하는데 단통을 노리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능력차가 따다다다다다다다 붙어있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번 12경주는 꿀배당 한 방으로 메인 승부처를 제대로 적중을 해서 완전히 5-3마리를 질 수 있는 그런 승부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를 그래도 제일 세게 보냐, 그래도 한 마리 정도는 언급을 해야지. 무슨 승부처라고 한다고 싹 가려놓고 한 마리도 얘기 안 하는 방송들이 많은데,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 뭐 그건 각자의 또 개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팬들을 위해서는 한 마리 정도는 보여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뭐 자기가 가리고 싶은 거 뭐 노력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가리는 건 자기 자유지. 그렇지만 저는 뭐 한 마리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7번 썬리오입니다. 당연한 인기바입니다. 당연히 인기바로 팔리겠죠. 당연히 팔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경주 시에는 문화일보배에서도 영산2에서 2착을 차지했는데 그 2착을 뛰린 모양새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필은 아주 빠른 선행력도 아니고 아주 우수한 추임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구간이 고르게 잘 뛰어요. 고르게 잘 뛰니까 그게 이제 연결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산을 잘 타는 사람을 얘기를 해보면 그 산을 잘 타는 사람이 처음부터 마지막 정상까지 깔딱고개를 넘어갈 때까지 거의 스피드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산악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달리는 사람보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 사람이 더 빠르다고. 마찬가지라고요. 이 7번 썬게어가 언뜻 보면 느릴 것 같지만 전 구간이 똑같은 속도로 뛰기 때문에 이런 말은 굉장히 빠른 거지. 실질적으로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7번 썬게어는 이 편성에서도 어느 정도 능력마입니다. 자, 일단 꽃 배팅권에 가져가는데 이번 12경주 자, 강타의 메인 승부처 한번 제대로 된 단통 적중 꿀배당 한 방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한번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에 꿀배당 한방 제대로 된 적중을 아자아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경주는 말레이시아 트로피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드려도 6번 나온모리스입니다. 자, 공백 후에 다소나마 이제 중간중간에 주기가 깨어지는 느낌을 갖고 있어서 이 주기가 깨어지면서 그러면서도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우승 자체가요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못 뛰는 가운데 7번의 우승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직전 우승 자체가 사실상 더비에 비해서는 너무나 못 뛴 그런 경주인데 요마필이 과연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느냐, 비교적 편한 선행은 안 되죠. 왜냐하면 5번 세청자가 있고 또 여기에 9번 강해라는 마필이 있긴 한데 무난히 뭐 6번 나온모리스가 선행을 가면서 한 바퀴를 일술할 가능성이 높아. 자, 이번 편적은 6번 나온모리스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나온모리스는 무조건 가져가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여기서 또 꼭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4번 마이에너지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 강타야? 이 실질적으로 6번 나온모리스는 선행형 마필이고 4번 마이에너지는 추입형 마필인데 이 마필이 어떻게 두 마리가 같이 가냐,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 4번 마이에너지가 이 추입형 마필인 거 맞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마필이 중반 무빙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빙력을 발휘는 해야 되는데 이게 4코너를 돌기 이전에 무빙을 쓰면 안 돼. 이 마필을 돌면서 그 찰나부터 한 400m 안 되는 구간을 힘을 써야지 그 이전부터 힘을 써버리면 이 마필은 못 옵니다. 그래서 한 꼭지에 모든 걸 뿜어내야 되는 그런 기승선을 보여주는데 지난번에 이빠이 승부를 하면서 유승환이가 요 마필의 완급 조절을 못하면서 4착을 왔어요. 여기에다 배팅 까서 죽은 사람이 아마 과천에서 줄을 서면 저기 사당동까지는 갈 겁니다. 아주 그냥 질비한 전사행렬 장렬하게 전사했다. 와, 완전히 그런 부전자전 들어오면서 저건 뭐야 업되더니 아니 벙벙해가지고 음에 이러면서 그냥 통곡에 과천이 됐던 그 4번 마이에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과연 어떻게 탈지 모르겠지만 자, 신용철이는 분명히 이 마필의 리듬을 알 것입니다. 자, 여기 2번 시타텔입니다. 사이즈상으로는 뭐 669, 24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4번 시타텔도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런 마필들이 그나마도 제일 나아 보이고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뭐 솔직히 너무 강하게 읽어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14경주 터키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가 오늘 강타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에는 완전히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걸레가 된 인기마가 있어요. 이 상태가 완전히 뻑이 나가지고 마필이 완전히 그냥 밀등 하고서 이러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그런 인기마에 10원 하나라도 배팅을 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 틀리는 건 상관없어. 내가 노리는 말이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건물에 코피를 쏟고 막 그냥 맨날 며칠 복귀를 보고 떠먹 이러는데도 안 들어와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런 말들은 차기에도 노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재산이 되고 살이 될 수가 있지. 그런데 걸레가 된 놈한테 승부를 해서 우리가 완전히 아작이 난다면 정말 통곡을 금치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을 범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14경주는 안 되는 인기마부터 잘라내고서 자,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경우인데 자, 먼저 7번 불꽃대왕이라는 마필입니다. 58kg가 좀 버거운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을 보니까 펄펄 날죠. 그리고 또 직전 우승 자체가 사실상은 경주력의 소폭 하강을 했던 우승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이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입상을 위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0.5가 늘어서 58kg라면
유불이 고비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뭐 마체가 500kg에 육박하는 마필이고 리듬 자체가 굉장히 바이오 리듬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이 불꽃대왕은 쉽게 꼬꾸라지는 마필이 아닙니다. 물론 최선 승부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7번 불꽃대왕을 정점으로 놓고 자, 마지막 승부처 한번 제대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경주입니다. 사실상 요거 승부처로 가져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서비스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을 강하게 볼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4번 라이징 패스트 강력하게 팔릴 겁니다. 강력하게 팔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금강경주시에 계속적으로 능력을 끌어내었던 마필이라 자, 이번 경주시에는 사실상 18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임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경주시에는 사실상 베스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난번 경주 때 종발 탄력을 끌어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거리에 대한 적응력은 분명히 필요한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4번 라이징 패스트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은 높지만 강타는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알라딘입니다. 당일날 이 마필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마필 자체가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 마필이 이제 이렇게 하강된 전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 경주에 살짝 직전 경기에 물꼬를 터놔서 쫙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걸음에 물꼬를 터는 마필이거든. 그런데 이 경주력 패턴만 이런 게 아니라 선추임력이 합해진 게 경주력이잖아. 선행력과 추임력이 합해진 게 니꼬로 경주력이거든. 그러면 이 선행력과 추임력도 따로 국밥으로 놓으면 그거를 저는 기본마 패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선추임력 모두가 동반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이 2번 알라딘이에요. 그래서 이 알라딘이라는 마필은 당연히 인기 여부와 상관없이 한번 노려본직한 마필이 아니냐. 자, 3번 강자입니다. 자, 기복이 워낙에 심하죠. 직지점 경주시에 사실상 이게 잘 뛴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국산 4군에 1차 걸차지했을 때 정상미라고 원석발군하고 뛰었을 때 똥바닥을 치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거예요. 워낙에 약한 편성. 근데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실질적으로 3군의 비교적 강자들하고 뛰어봤는데 손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시에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지만 이 마필을 가자는 겁니다. 사실 왜? 상대에 따라서 능력을 발휘하니까 뺄 수는 없어요. 3번 강자는 뺄 수는 없지만 단통이나 축으로는 가져가지 않는다. 자,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4번 라이징 패스트도 좀 들어보고. 자, 여기 이제 7번 스카이호크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어떻게 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경주시에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금강경주시 점진적인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이 마필이 이제 장기 휴양을 했잖아. 장기 휴양을 하고 이제 재검을 받았는데 재검 시 능력 자체는 아직은 베스트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도 7번 스카이호크도 요 주의는 좀 필요한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뭐 이런 마필들을 강력하게 때리기엔 좀 어렵고 이번 경주시에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준다면 자, 2번 알라딘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알라딘을 한번 복병마로 팔리던 강력한 인기만으로 팔리던 무조건 한번 노려본직한 마필이다. 자, 패턴적으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입상할 수 있는 마필. 자, 이상으로 오늘 15개 경주에 토요경마 예상을 마쳤는데 전반적으로 후반부에 이제 트로피 경주들 뭐 말레이시아, 뭐 터키 이런 트로피 경주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전반부도 또 때려볼 수 있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 경마는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와 먹을만한 배당이 굉장히 많은 편성입니다. 자, 강타를 믿고 현장에서도 끝까지 선전하는 강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일요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